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장 초반 분위기는 안 좋았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등했거든요. 뉴욕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장 중반까지도 거의 하락 추세가 네. 분명했었는데요. 장 막판 중반 한 2시간 남겨서부터 다우지수 이런 것들이 약간 선방하고 막판에는 결국 나스닥도 강보합으로 일단 마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여하튼 지수를 보면 3일 만에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뚜렷한 이유라기보다는 물론 이유는 몇 가지는 굳이 따지자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몇 년 만에 최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긍정적이었지만 최근에 이틀의 하락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지표들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틀 동안 또 떨어진 거에 대한 또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3월 달에 일단 물가 지수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발표되는 미국 시간으로.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 월요일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부분은 실제로 지금 이런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이런 거보다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뭔가 좀 방어적 섹터의 주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은 분명합니다. 필수 소비자라든가 헬스케어 특히 이런 것들이 이번 주들에서 상대적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조금 반등에 동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뭔가 좀 안정적인 이익의 증가세가 있다는 것이라든가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들이 좀 살아남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주식은 이게 계속 팬데믹 때 사상치고 갔던 것이 아니라 거의 2년 만에, 2, 3년 만에 사상치고가를 다시 한 것이 월마트거든요. 네네. 그 월마트가 아마 시장에서 여러분들 시작할 때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그 정도로 좀 이해하면 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주도 막판에 플러스가 이제 돌아서면서 나스닥을 강보합이 나타났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엇갈리는 흐름이 있다는 것도 팩트가 되겠습니다. 상품부터 몇 가지 보면 유가는 강보합으로 마감됐고요. 금값은 3일치 혼조세를 보이면서 1,920~130달러 수준에 계속 와 있습니다. 이 수준은 전쟁이 났을 때 그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어제는 이제 장중에 2.65 이 정도 왔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보면 2.66, 67까지 막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금리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 올라가고 있다. 또 하나는 여전히 불안한 것은 모든 것을 설명한 것은 미국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게 분명히 시장의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물론 이제 미국의 달러를 많이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시면 지금 기분 좋으실 수 있지만 그런 분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해외의 어떤 매출에 이런 것들을 갖고 오나 이익 날 때 갖고 올 때 좀 부담스러운 거고 수출할 때 약간 달러가 강하면 부담스러웠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 자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미국 사람이 투자할 때 보면 분명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극히 일부는 분명 미국 달러가 강한 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투자할 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이 혼조권에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격동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아마 대표적인 뉴스는 바로 벅시스웨이가 지분을 11% 확보한 것으로 공개된 휭렛패커드죠, HP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뜨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플 할 때는 이제 기술주에서도 필수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했는데 HP를 왜 살까 하는 뜬금없는 생각들 네네. 많이 할 텐데 어찌됐건 결과는 났고요. 오늘 14%는 오늘 주가는 급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선 코너도 나오던데요. 지금 매달 실적을 한 번씩 큰 틀에서 매출을 지역별로 발표하는 것이 코스트코인데요. 오늘 시계에서 3.98인가 4%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은 17%가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요. 이런 것도 중요한 게 동일 점포거든요. 미국과 캐나다 모두 12.7, 12.2% 정도 올라갔고요. 이커머스도 9.2%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역전이 코스트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코스트코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코스트코는 주유소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 미국 사람들한테 코스트코를 신규로 회원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왜 했냐고 지금 안 하다 그랬더니
주유소에서 싸게 하려고 그런다. 아하.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코스트코는 쉽게 해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인데다가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회비 내더라도 충분히 거기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월마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월마트가 지금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뿐만 아니라 거의 한 최근 11일 연속으로 양봉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거 상관없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뭐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입니다. P&G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P&G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가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텔러스도 사상 최고 행진입니다. 한편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맥주로 잘 아시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나름 생각보다는 좋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5%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좋게 나온 거가 되겠지만 안 좋게 나온 것은 포드죠. 네. 그러다가 오늘 3%가 떨어지면서 연초 대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의 월별 자동차 판매 대수 추이를 보시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상당히 이거를 중시 여기는데 네네. 이게 지금 다시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반도체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수급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측에선 작년 말이나 올 초에 뭔가 좀 개선될 그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바로 이런 부분이 포드나 GM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클레이즈가 매수회사의 중립을 내렸고요. 소파에는 2022년 전망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가이던스를 그러면서 7% 하락하면서 역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그랬고 좀 대형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좀 어땠을까요? 빅테크는 기술주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빅테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폭의 강세 정도, 소폭의 강보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 정도입니다. 각각 0.2, 0.6 정도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던 반면에 아마존과 알파벳은 또 반대로 약보합을 보여줬어요. 네네. 0.6% 내리고 알파벳이 0.4%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인데 테슬라, 엔비디아는 약간 오늘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테슬라는 오르고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특징을 보다 보면요.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좀 두드러지게 상승을 잘한다.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가치주의 선방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는 논쟁은 여전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새로 젊은 분들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도 덕분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서학개미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들어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테슬라라는 걸 본 겁니다. 네. 10배 올라가는 걸 본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성장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크게 성장주가 그렇게 없고 좀 더 등락이 지금 한 반면에 미국은 결과로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고 그 중에서 테슬라 같은 좀 인기 있고 뭐 사람에 대한 매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기업에 대한 테슬라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성장주의 대표로 이제 테슬라라는 것을 많이 본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본 거죠. 특히 엔비디아는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이름은 잘 모르시면 젊은 분들 게임 하시는 분은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제품 자체에 대해서 주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하면 성장주라는 걸 딱 귀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한 최근 10년, 특히 리만 사태 이후에 보면 10년, 한 2, 3년 됐는데 그중에서 한 2, 3년 정도를 마디마디 빼놓고는 성장주가 압도했습니다. 성장 수익률. 그렇지만 실제로 110년의 다우지수 역사 그리고 최근 한 90년의 S&P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실제로 보면 가치주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10년 동안 특히 최근에 그런 분위기 따라서 성장주가 압도했는데 뭐 그런 건 차차 앞으로도 어떤 게 좋아지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네네.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성향일 뿐이고요. 뭐가 더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블랙락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엊그저께 한번 발표했습니다. 1983년 이후 자료인데요. 금리의 상승 사이클이 막 시작됐을 때요. 네. 그때부터 첫 1년, 첫 3년, 그리고 그다음에 첫 10년을 이렇게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림을 보이시면 가운데 노란색이 주식에 대한 지수의 수익률입니다. S&P 500의 주식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라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중간이 되겠고요.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채권의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채권은
주식보다 여전히 못했습니다. 상승률이. 물론 어떤 기본적으로 보면 안정성이 있겠죠. 채권이요. 그렇죠. 채권 그다음이 주식인데요. 주식을 이제 우리가 성장이랑 가치로 나눌 때 보면 성장보다는 가치주가 첫 1년 그리고 첫 2년, 첫 3년, 1, 2년, 3년인데요. 10년이 아니라 첫 1년, 2년, 3년도 보면 여지없이 가치주가 이겼다는 겁니다. 네. 지금요. 그러니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이겼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가치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도 실제로 보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1년으로 보면 어떠냐? 1년으로 보면 성장주 여전히 앞서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잘수록 작년 한 11월부터 보면 가치주가 이기고 있는데요. 여하튼 금년 들어서 물론 가치주가 플러스 난 건 아니지만 약보합 마이너스 1.3이고 성장주는 9.3%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주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강한 것들 있죠. 네네. 그냥 다 같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 P&G가 됐건 존슨앤존슨 그리고 연일 사상 체육과가는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가치주. 그리고 또 분류상을 보면 복수이스웨가 가치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은데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젊으신 분들 얘기하거나 미국도 젊은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삽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안 오를 것 같으면 최소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ETF를 한번 해보시라. ETF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네. 가치주에 관련된 ETF가 많은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그냥 잘 모를 때는 제일 큰 거 가는 게 그냥 최고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뭐 하냐? 스파이란 거가 S&P 500에 대한 지수를 추출한 거가 전 세계에서 그냥 가장 큰 ETF입니다. 네네. 배당 관련 ETF는 제일 큰 거가 DVY가 제일 큰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가 네네.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 가치주 ETF로 가장 큰 건 이겁니다. VTB입니다. 네. 이게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지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벅스SA,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뭐 JP모가, P&G, 엑소모빌 여러분들이 굳이 개별적으로 사기 별로 찜찜한 것들 있죠. 다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단기적으로 뭐 짧은 시간을 보면은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걸 자꾸 사라고 해라고 얘기하겠지만 좀 긴 시각에서 보면은 또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가치주가 냈던 것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치주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